안녕하세요. 2학년 B반 김다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상과 메쉬, 파이버 메쉬 지상에 대해서 이론 수업 선행학습 프레젠테이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속상을 보통 레진 의치상으로 제작을 하는 거에서 이제 조직부에 닿는 부분을 금속으로 주조해서 제작을 하는 형태를 말하고요. 금속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 조직부에 닿는 부분이 다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 경우에나 하지 않고요. 좀 이제 적응증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조직이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어 있는 경우 가능하고요. 물론 모든 그 재료 같은 경우는 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 금속상도 장점이 굉장히 많고 레진상의 그런 파절이 쉬운 그런 부분도 보완이 되지만 이제 뭐 열 전도율이 좋은 장점도 있지만 그런 장점들과 또 동반되는 단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에게 맞는 그런 적응증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단점을 설명을 드리자면 레진 초이치 그 레진상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위험한 게 파절이 잘 일어나기가 쉽고요. 조금 유지력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열 전도율이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맛을 잘 못 느낀다는 표현을 하세요. 뭐 따뜻한 걸 먹어도 별로 따뜻한 것 같지 않고 뭐 고기를 씹거나 뭐 이런 거에서도 뭐 식사를 하실 때 좀 맛이 없다, 맛이 안 느껴진다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고요. 굉장히 이제 생체 그 친화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레진 말고 이제 금속의치상 같은 경우는 열 전도율이 좋아서 따뜻한 차를 마셔도 조금 더 그게 이제 따뜻하다고 느끼기도 좋고 음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생체 친화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또 문제도 있죠. 무거워서 좀 탈락하기도 쉽고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까다롭고요. 마찬가지로 제작 과정이 또 최종 인상 후에 작업 모형을 제작하고 그 위에 이제 납형 제작해서 주조, 매몰 소환 주조하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샬 덴처를 제작할 때와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파샬 덴처 제작하는 과정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작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그래서 비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모형에다가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요. 여기서는 설계할 때 치조제 정선에서 조금 더 협측으로, 순축으로 조금 더 이제 비껴나가서 이제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치조제 정선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치조제 정선을 덮는 경계까지 해주셔야 돼요. 디자인. 뒤에 제 동생이 나오는데 저희가 좁은 원룸에서 지내다 보니까 이제 같이 있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가지 않고는 나올 수 있는 다 범주 안에 들어가거든요. 공간이 좁아서 당황하시지 마시고 동생이 귀엽게 지금 핸드폰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제 뒤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한 모형 위에 시트왁스를 이용해서 릴리프 처리를 합니다. 조직부에 너무 직접적으로 닿게 되면 이제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블럭아웃, 언더컷 부분이 있으면 블럭아웃을 하고 공간을 부여해야 하는 곳에는 릴리프 처리를 하게 되고요.
컴퓨터가 조금 제가 좀 느려서요. 네, 좀 끊기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릴리프 처리를 해서 이제 파샬 덴처 제작 과정과 마찬가지로 아가를 이용해서 모델을 복제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매몰 소환 주조를 해야 돼, 매몰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화성 그 매몰제를 이용해서 내화성 복제 모형을 제작하는 거죠. 나중에 소환해서 완전히 이제 주조치를 얻기 위해서 다 이제 함께 매몰제와 함께 이제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왁스에다가 내화성 모형의 표면을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납형이 모형상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함도 있고, 모형의 견고함, 모형의 견고함을 높이기 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강도가 훨씬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비즈왁스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왁스업을 하고, 기성 왁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디자인을 하고요. 그 위에 이제 스프루선을 부착하게 됩니다. 멀티플로 보통 부착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매몰 소환 주조 똑같이 파샬 덴처의 프레임워크 제작 때랑 같습니다. 매몰제는 골고루 다 잘 붙을 수 있게 해야 되고, 소환도 똑같이 하면 되고요. 아무래도 단시간에서 프레임워크 제작할 때와 똑같이 제작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원심 주조도 있고 고주파 주조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주조체가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산화막을 제거하고, 매몰제와 산화막 제거하고 표면 처리도 하고 연마 과정까지 다 거쳐야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가격도 고가다 보니까 환자분들도 많이 선호하시진 않고요. 병원에서도 많이 선호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주 모형상의 적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연마 과정을 거치고요. 이제 이 위에 주조체에다가 금으로 플레이팅을 하고요. 골드 플레이팅 하고, 굉장히 예쁘네요. 저는 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제 마찬가지로 금속상이 제작이 됐잖아요. 위에 이제 교합제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일반 레진 웨지상으로 제작했을 때와 동일하게 교합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교합제의 높이와 폭 이런 것도 지난번에 잘 이제 수업을 마무리해서 실습전 마무리해서 교합기를 교합기에다 모형을 부착하고요. 교합 기록을 다 인기를 하게 되겠죠. 인공치를 배열하고, 치은 형성 이런 거 다 해서 나비치 제작이 완료됐습니다. 마찬가지로 매몰해서 레진 전입을 하게 되면 덴처가 완성이 되겠죠. 나비치 매몰하고, 상암과 하암에 1차, 2차, 3차로 해서 매몰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메모를 다 끝나면 엑스워시를 하고 레진 전입을 하겠죠. 굉장히 간략하게 핵심적인 것들만 모아져 있는 영상이라서 단시간에 또 숙지하기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엑스워시 한 후에 병상 단계의 레진을 혼합하여서 주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과잉의 레진을 또 제거하고 레진을 온성하게 되면, 전입해서 온성하게 되면 이제 다듬질을 하고 또 이제 마무리가 되는 과정이고요. 해암 후 온성하고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해서 이제 띠를 다듬질, 연마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여기까지는 금속 위치상이었고요. 이제 금속 위치상의 문제점들이 보완돼서 나온 게 교수님께서 개발하셔서 특허 받으신 파이버 메쉬 소재를 이용한 파이버 메쉬 상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생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번에 처음 배우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하고 계실지. 근데 내용이 조금 숙지가 좀 부족해서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메쉬를 교수님께서는 SES 파이버 프레임워크라고 하셨고요. 이제 이 SES가 심플하고 이코노미하고 스트롱, 강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약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요. 아까 영상을 제가 보고 공부했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강도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경제적이면서 제작 과정이 좀 심플하기 때문에 시간도 단축이 되고요. 그래서 기존의 금속상이나 이런 그냥 레진상이었을 때보다는 훨씬 그런 문제점들이 약간 보완돼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형상에 적합시켜서 라이트 큐어링을 해서 바로 이제 중업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에 또 커다란 특별한 장비 없이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속상 같은 경우는 굵기가 좀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이었고, 또 이제 무게는 가벼워도 어느 정도 유지를 얻기 위해서 굵게 할 수밖에 없었던 레진상의 그런 보완도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그 파이버 소재가 대나무나 이런 낚싯대에 이용되는 소재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휘어질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도 오래 사용해도 이 아이가 조금은 좀 휘거나 좀 그럴 수는 있어도 부러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 구계면에 들어가게 되면 틀니가 반으로 이렇게 파절되거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제 레진상의 문제점이었던 그런 점도 보완이 되고, 금속상의 문제였던 제작 과정의 복잡함이나 그리고 또 무게 면에서도 단점들이 많이 보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장대나 낚싯대에 사용됐던 그 소재를 이용했기 때문에 훨씬 부러질 위험이 없다는 그 내용도 함께 말씀을 해주셨었고요. 장단점을 함께 비교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지상이 파절되는 이유도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충격에 의한 파절, 재료의 피로 파절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버 메쉬가 이 구계면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파절이 일어나지 않게 되게 된다는 것도 함께 공부를 했었고요. 금속상은 이제 두께가 좀 있고 저기 하다 보니까 두께 말고 금속이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유지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중력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이 보완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거라서 저 한 번, 두 번 정도는 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틀니가 파절돼서 오셨던 분을 수리를 할 때 파이버 메쉬로 해서 수리가 돼서 온 적이 있어요. 굉장히 그때 뭔가 되게 반가웠어요. 조금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직원분들한테도 이게 이런 원리로 이제 제작이 된 거다. 저희 교수님께서 특허를 내줬다 발명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굉장히 뭔가 좀 자부심도 느끼고 되게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맞네요. 스트롱, 이코노믹, 심플 이렇게 해서 SES 그 파이버 프레임워크 시스템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공사의 입장에서도 좋고 또 환자분 입장에서도 좋고 치과 의사 입장에서도 기간도 단축되고 네. 또 환자분이 만족하게 되면 결국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니까요. 여러 사람에게 득이 되는 그런 틀니의 일치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섬유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셨을지 참 신기해요. 그 석션컵 덴처도 그렇지만 특히 파이버 메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임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틀니거든요. 핑크거든요.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게 아쉽죠. 적용 분야에 보시면 지금 오버덴처도 있고요. 얼마든지 각 그 분야 쪽으로 다 제작이 가능합니다. 네, 컴플릿 덴처 파절 시 수리했던 그렇죠. 저도 이런 경우는 종종 봐왔기 때문에 그냥 붙였을 때보다 그냥 수리를 했을 때보다 파이버 메쉬를 넣어서 수리를 하게 되면 훨씬 수리 후에 더 유지를 얻을 수 있고요. 다시 재파절될 확률이 더 줄겠죠.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파절이 됐을 때, 수리할 때. 마찬가지로 리무버블 파절 덴처에서도 수리 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강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장 강도가 물체를 이렇게 휘거나 이렇게 구부리거나 했을 때 느끼는 그 파괴력을 느끼는 거에 대한 버티는 힘을 얘기하는데 이 버티는 힘이 다시 이제 파이버 메쉬에서 훨씬 이제 강도가 좋아서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작 과정을 간략히 보시겠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과 거의 동일하고요. 아까 보시면 이제 모형상에서 왁스업 제작 왁스업 과정을 하고요. 그 중간에 이제 파이버 메쉬를 이용해서 구개면에 이제 보완을 해서 제작을 하는 그 과정입니다. 컴퓨터가 말을 안 들어서 진공 흡착기가 좀 필요하네요. 그래서 전원을 켜서 파이버 메쉬를 왁스 스페이서에 압착을 시키고요. 구개면 쪽에 압착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버 메쉬가 구개면에 붙을 수 있게 안착을 시키고요. 나중에 기공실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치과 의사한테 꼭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많이 알려주고 싶은 틀이거든요. 네, 파이버 메쉬는 라이트 큐어만 하게 되면 금방 장착이 가능하니까요. 제작 과정도 너무 간단해서 네, 물론 기존에 뭐 레진으로 제작하는 엣지상이 나쁜 건 절대 아니지만 앞으로의 그런 비전을 봤을 때는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업 모형 이제 꺼냈고요. 이제 스페이스 왁스만 제거를 하고요. 메쉬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릴리프 처리를 했던 왁스가 다 제거가 되고요. 과잉의 이제 부위는 절단해서 제거하고요. 주 모형에 장착을 하게 되고요. 똑같이 매몰하고 왁스 세정하고 이제 일반 제작 과정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진 전입 시에 이제 파이버 메쉬를 이제 삽입을 해서 레진 중합을 하게 되는 거죠. 파이버 메쉬를 이용해서 오버덴처, 임플란트나 이런 걸로 이제 어느 정도 유지를 좀 얻고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파이버 메쉬로 더 보완을 한 덴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좀 에러가 자꾸 많이 나서 조금 프레젠테이션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네요. 여기까지 발표를 하고요. 아마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이제 좀 정리해서 선생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